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엘프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엘프가 이제 어제 돌파하기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어제도 공략을 했었고 28일날에도 공략을 했었고 지금 계속 장세 자체가 그래서 좀 끊어먹는 전략은 취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번에 확실히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서부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되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나 목표가는 어떻게 좀 보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빠르게 해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점은 자리를 잡았다라는 신호가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높여 잡았고 보통 그런 신호들이 무슨 신호들이 있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 형상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삼중바닥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박스권 뭐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확실히 종가상 올려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고 나면 요 자리는 당분간부터는 이제 저점으로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못 잡는 애들을 보면은 여기서 종가상 제대로 돌파가 안 나와요. 이런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종가상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잡아 놓으니까 안 밀리죠. 여기도 계속 박스권 치다가 돌파하기 나왔잖아. 나오고 나면 여기 안 밀린다고.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요 자리를 또 잡았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높여가면서 가고 있어요. 이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뭐야? 상승 파동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야. 단기적으로. 그래서 수급은 오히려 더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번에 돌파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거를 28일에도 공략을 하고 30일도 공략을 했었던 이유는 여기서 지금 과도할 정도의 물량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마지막 흔들기 라인 정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도 터질 때가 돼가고 근데 거의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이번에도 돌파를 하는데 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냐면은 얘가 이걸 많이 터뜨렸으면 글렀어요. 글렀다고 더각이 글렀다고요. 보통은 터지고 나면 조정이 나와요. 길어진다고요. 이게 터지고 나면 조정이 나와요. 뭔 소리냐면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건. 그리고 힘을 많이 썼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연료가 무한정 있지가 않거든요. 그 연료를 태우면서 우리 연비 주행을 못했다라는 거지. 연비 주행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주유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과도하게 나오면 다시 주유소 갔다가 이렇게 많이 뺐다 가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제가 봤었을 때 아직 연료, 기름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이고 매도세도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뜩이나 올라온 폭만큼 횡보도 많이 해가지고 장기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올 때도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중바닥 형상도 만들어 놓고 지금 반응도 나쁘지가 않아서 요거 살짝 눌림목 주다가 또 금방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저도 또 타점이 나온다 싶으면은 공략은 또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계속 단기로만 좀 돌려서 하고 있는데 이게 타점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단기로 조금 단타 좀 치다가 나중에 결국 여기를 돌파해야 진짜 추세가 나올 거거든요. 요거 돌파한 때는 큰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걸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돌파가 나오고 큰 거래량이 나오는 건 괜찮다고. 그 전에만 안 터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때는 약간 이제 단기에서 롱으로 갔다가 추세 홀딩으로 갔다가 조금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이때부터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도 계속 공략 타점을 볼 수 있으면 공략 타이밍을 좀 볼 건데 여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살짝 눌러줬다가 요 자리가 안 꺾이는 선에서 충분히 반등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제가 봤었을 때 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은 완성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단에서 하단까지 오고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는 그림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목표가 한 500원 정도 잡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원 정도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거래량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태우고 있다가 상승 추세로 터져나갈 때 거래량도 같이 터트리면서 가요. 그러면서 추세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보면 거래량이 늘어요. 올라갈 땐 거래량이 는다고. 그리고 횡보나 하락 파동일 때 거래량이 주는데 다시 요거를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늘리면서 갈 수 있는 시세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요거 나오면서 이게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서 크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고 500원 정도에서 분할 익절 한번 해주시고요. 나머지가 추세로 더 터지게 된다라 그러면 이 정도 힘만큼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정도만큼 우선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넘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은 한 750원부터 800원 정도까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분할로 헤쳐나가는 그런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점.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신호들이 지금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번 눌림자리 살짝 거쳤다가 다시 재반등을 쳐주면 충분히 계속 가능성은 있는 얘기니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과도하게 힘 안 써서 그래요. 충분히 힘 남아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가 좀 포인트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단기로 조금 그 전까진 치시다가 그러다가 돌파하고 나서 추세로 중장기로 좀 넘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얘는 한번 시세 나면 길게 가니까 중간에 전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니까요.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는 예상이고, 예상은 어디까지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은 계속 변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계속 뒤바뀌고 계속 변수가 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을 기준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영상은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좀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거를 잘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아 여기서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요럴 때 공략 패턴 어떤 패턴 나오면 보면 되는 거구나, 지금 패턴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번 반응 어땠으니까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 수가 있는 거구나, 1차 목표가는 어디,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데,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시장 상황이 꺾이는 등의 좀 문제가 발생한다 싶으면 이럴 때는 중간에 끊고 나오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반대로 이탈각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어떤 식의 리스크가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디서부터는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공부용으로라도요. 그래서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는데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 타점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타점 관련해서도 포착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안내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하루에 3%에서 한 10% 정도를 목표로 좀 잡고 이 순환을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좀 나가고 있고요. 한두 개 정도 나가기는 하는데 매일 나가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장상이 좀 너무 안 좋고 수급이 너무 안 붙어준다 싶으면 그냥 이런 날들은 말씀드리고 패스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선 뭐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뭐 보시다가 뭐 따라오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30-40%짜리는 거의 기본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보고 계시다가 아 괜찮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소액으로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여기서 수익 나는 것들 날 때마다 이거 수익 챙기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선 계좌 안정화부터 사실 거의 다 시키셔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안정화가 안 되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조금 보시면서 같이 좀 계좌 리스크가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분할적으로 같이 좀 잘라 가시면서 이 계좌 안정화부터 좀 같이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요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실시간으로 알림이랑 브리핑도 같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들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실현도 같이 하면은 이렇게 알림도 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가지고 비중 관리,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비중 관리죠. 이게 장 상황이 좋을 때야 사실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불타기 이런 것들도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계속 이게 장 상황이 좋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가져가도 되는 거고, 장 상황이 안 좋을 땐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이후에 선택권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잘 안 되고 순식간에 어떤 종목 좀 더 마음에 들면은 막 몰빵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하락장은 비중 나눠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주시라고 계속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추가 매수 안내도 나갈 수 있는 게 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 악재로 하락한 종목이라면 잘라야 되는 거죠. 근데 장 상황이 하락이 나와 가지고 같이 하락이 나온 종목들은 장 상황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떨어질 때는 우후죽순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순환 돌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좀 포착이 된다 싶으면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추가 평단가 관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평소에 뭐 평단가 관리를 할 생각이 좀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해드리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안내 받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이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제 뭐 미증시가 만약에 안 좋았는데 바로 이제 넘어오는 게 아시아 증시죠. 여파가 바로 몰아치는데 미증시가 안 좋았는데 굳이 오전부터 막 하락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전에 이제 미증 시가 안 좋았으니까 브리핑 드리면서 좀 관망 좀 오전장은 관망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다 설명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증 시가 또 반대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막 추가 매수 안내도 같이 나가면서 지금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타이밍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도 브리핑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증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어떤 흐름이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고 중요 구간들, 중요 기점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돌파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다 포인트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표 발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마다 이제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이 일정들 다 설명은 드리면서 특히나 좀 더 주의해야 되는 지표 발표들이 있는 날이다라고 하면은 시간대 조금 더 힘줘서 설명드리면서 이 당시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알림을 드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뉴스 기사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사실 잡다한 것까지 다 올려드리지는 않고요. 확실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뉴스 기사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 코멘트 생각들도 같이 달아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 이건 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다 같이 찾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같이 서로 간의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알림도 받아가면서 운영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 이제 기타 브리핑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자기 원칙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기는 하거든요. 이게 버틸 자리가 아닌데 어거지로 버텨가지고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상방 흐름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찍고 떨어지고 있다. 근데 흐름이 탄력이 상방인데 이게 흔들릴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조정인데 이런 데서 또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약간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자꾸 손실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상방 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너무 과하게 현 시장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다. 어차피 이 정도 상승 나왔으면 조정 나오는 거 괜찮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심리도 다 잡아드리고요. 반대로 뭐 하락 흐름 속에서 더 크게 폭락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싶으면 여기는 어거지로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는 알겠는데 어거지로 버틸 자리는 아니다. 이럴 때 좀 현금 비중이라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데서 좀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식의 이런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다듬어 드리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알림 드릴 수 있는 것들 계속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은 바로 확인 후에 이 안내 드리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